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섬진강가에 살면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농사 짓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오면서 시를 쓰고 있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입니다. 앞으로 10번을 통해서 시를 쓰고 싶은 너에게 온 세상이 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번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데 하여튼 시를 전문적으로 뭐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제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삶의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강의가 왜 시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시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물으면 우리 인류가 생겼을 때부터 물어왔던 그런 그 시에 대한 어떤 물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자면 시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시를 따로 떼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가 시대와 역사와 같이 흘러온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시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다. 그 사회에서 태어난 어떤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시가 왜 중요할까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고려 시대라든가 그 조선 시대에 보면 그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부를 열심히 한 그 학생들이 서울에 모여서 그 임금께서 시제를 내려서 시제라는 게 시를 짓는 것, 글을 짓는 거거든요. 시제를 내려서 시를 잘 쓴 사람을 뽑아서 나라의 관리를 시켰어요. 이게 지금처럼 뭐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책을 만들 때 디자인이 따로 있고 뭐 편집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시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리가 터졌다는 말. 문과와 이과가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우리 사회 속에서 이과, 문과가 있습니다. 인문과 공학이 있죠. 그래서 인문은 나는 시는 몰라. 나는 공대를 다녀서 나는 의사여서 나는 이과이기 때문에 시는 몰라 그러는 거죠. 문과 다닌 사람은 문과들은 나는 문과여서 잘 그건 몰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 못된 교육이죠. 시를 잘 지면 물리가 터진다고 합니다. 물리, 문과, 리, 이과와 문과,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이 되어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글을 제일 잘 지은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관리시켰던 거죠. 나라를 관리한다는 건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만이 관리가 되었던 거죠.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 뭐 정승들을 보면 유명한 다 시인들이었잖아요. 저도 그때 아마 태어났으면 아마 뭐 뭐 영의정이나 뭐 좌의정 했을지 않을까.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텔레비 뭐 강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라는 게 그렇게 세상의 이치, 철학이라든가 뭐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또는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학문을 종합적으로 통달할 때만이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랬죠, 사실은. 시를 쓰려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종합하는 힘이 있어야 시를 한 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이제 지금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난감하기보다도 정말 어려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이게 시인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해야 할 그런 우리 인류의 어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코로나 문제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겸허함을 배워야 된다. 삶의 부피를 줄여야 된다. 는 생각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방 그 이상한 그 벨소리 비슷한 게 들렸는데 바로 그게 재난 안전국인가요? 거기에서 보낸 문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들이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이야기해 보자면 시인으로서 한 사람 시인으로서 또 한 사람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살고 됐는데 이게 지금 잘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찾아낸 문장은 자연을 상대로 한 생산과 자연을 상대로 한 소비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우리들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라는 분의 이름을 도용해서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대한 그 글을 썼어요. 빌 게이츠가 쓴 글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그 빌 게이츠 이름으로 글을 써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자면 유포를 시켰던 거죠. 그 글 중에 제게한테 딱 걸리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19가 새로운 세계 인류의 교정자다. 딱 줄여서 하는 말, 한 가지, 하나 낱말을 이렇게 귀에 딱 앵겼는데 그게 교정자라는 거죠. 우리 인류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양식 또는 뭐 형식, 내용 이런 것들을 교정해버리는 그런 교정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삶의 부피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죠. 너무 우리가 크고 거대한 화려하고 그런 것들에 매혹되어서 어디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다 열차를 타고 달려왔는데 거기 제동을 건 게 코로나19였다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오는 실현 가능한 희망과 꿈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지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식인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백가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백가 중에 공자, 맹자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열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열자라는 그 신화 책인데 거기에 이제 주몽왕과 언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주몽왕 때 언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언사라는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인형을 잘 만든 사람이었어요. 인형을 너무 잘 만든 거죠.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왕국에서 주몽왕이 이 언사를 불러서 인형극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신들과 많은 귀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큰 연회장에서 이 언사가 인형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이 언사 그 인형이 공연을 딱 이렇게
끝마치고 나서 저쪽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그 주몽왕의 그 후궁한테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봐버린 거예요. 윙크를 하는 걸. 왕이 막 열을 받았겠죠. 저놈을 죽여라 그런 거죠. 언사를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렸어요. 언사를 죽이지 말고 저 인형을 한번 해부를 해봅시다. 그런 거죠. 인형을 해부를 해봤더니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던 거죠. 이 지문까지, 뇌 구조까지, 뼈 마디까지 정확히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에 이미 인공지능이 있었다는 거죠. 로봇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이런 말이,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대요. 인형을 잘 만드는 인간에게는 후손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때 이 인형을 만든 언사가 가장 놀래버린 건 시키지 않는 일을 이 인형이 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시키지 않는 일을 이 인형이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가장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우리 인류의 가장 회자되는 말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죠. 인공지능이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인공지능이 약간 뒤로 물러섰어요, 사실은. 근데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이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특이점이라는 말은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모든 구조, 양식, 내용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게 많은 학자들이 204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무섭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언사가 만든 인형처럼 사람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로봇들이 인공지능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이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지식, 지혜들을 다 합쳐도 인공지능을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직업들이 한 70%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시험을 잘 본 인간들은 이제 별로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인류를 이끌어 나가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0.03% 되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인기 있는 정치인이나 인기 있는 가수들이나 뭐 이런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돈을 잘 벌고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벌어서 이 직업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거냐. 그러려면 이 사람들끼리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한쪽에다가 버려둘 거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인공지능 로봇 영화들을 보면 되게 다 매트릭스도 그렇고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저기 지금 화면에 보는 엘리시움이라는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맷 데이먼이 나오는 엘리시움 영화를 보면은 그
먼 허공에 저 먼 곳에 절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천국, 천당 같은 이 우주선을 떼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죠. 내팽개쳐버린 거죠. 매트릭스도 보면은 매트릭스 그 한쪽 말하자면 이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그 지하 조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 말하자면 인간 해방운동을.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거의 우주 영화는 되게 인공지능 영화, 로봇 영화는 되게 그런 그 영화들이잖아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이 인공지능의 세상에 대한 우리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인간들이 사라지는 대신에 그럼 어떤 인간들이 아까 얘기했던 몇 프로 되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몇 프로 되는 사람들을 이겨내고 살 수 있는 어떤 인간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들에게. 그 인간형이 있는데 그 인간형이 제가 생각하죠. 좀 서툴죠. 제 논리가 서툴고 좀 그렇지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게 있어요. 책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잘 쓰고 잘 듣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로봇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우는 게 말하자면 감성을 공감하는 인간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하기 심하긴 하고 좀 엉뚱하긴 하지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시험 잘 본 인간들은 소용이 없어지고 감성을 공감하는 인간형이 우리 인류를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왜 시가 중요할까? 이 국면에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코로나 국면이라든가 복잡한 물질 문명 속에서 자본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세가 중요하고 좋은 차, 좋은 집이 중요한데 이때 이 가난한 시가 왜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연은 감성을 공감하는 인간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교육이라는 게 기초교육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읽고 또 잘 쓰고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이게 감성을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감성을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창의성, 창조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인성 역량, 인간성이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이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AI 혁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간의 혁명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AI 혁명이 가기 전에 인간의 혁명이 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인간형이 바로 감성을 공감하는 인간형이라는 겁니다. 감성이라는 건 윤리죠. 일종의 윤리이고 철학이고 시, 문학과 예술이죠. 그러니까 문학과 예술적 감성,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감성을 공감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이 될 때에 창의성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 이 창의성이 이 로봇이라는 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런 시대를 앞서 인간이 먼저 혁명이 일어난다. 감성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창의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인성 영약, 실천 지식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이제 인간 혁명이 먼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로봇은 마음을 주고받지는 못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라는 게 내가 마음을 주면 저쪽에서 마음을 받는, 생각을 주면 생각을 받는,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영어에 좀 서툴렀는데 이따금 저도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 영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우리 딸하고 안 사람하고 영어 나오면 깜짝 놀라긴 하는데 발음을 굉장히 많이 교정을 해주는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인간만이 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감성을 길러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인문인데 인문의 기본이 시이기 때문에 시적 능력이야말로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어떤 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제가 사는 집에 새로 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화단을 조성하면서 물이 많이 나는 곳에 연못을 조그만 책상만한 연못을 하나 팠습니다. 왜냐하면 마당으로 물이 흘러나가지 않게. 그래서 이만한 책상만한 연못을 팠는데 그 이튿날 바로 거기에 소금쟁이가 나타났습니다. 전혀 소금쟁이와는 상관이 없는 먼 곳인데 어떻게 소금쟁이가 그 새로운 연못에 나타났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물방개도 나타나지, 잠자리도 오지, 개구리도 오지, 가재도 오지, 뱀도 오지, 새들도 와서 물을 먹고 가지. 그 작은 연못에 갑자기 어떤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웠죠. 지금도 그 연못이 있습니다. 해병이 되면 거기서 개구리가 옵니다. 올해도 일찍 설 전에 개구리가 울었죠.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개구리가 옵니다. 그 추운데 문을 열어놓고 개구리 소리를 듣고 녹음을 하고 그랬죠.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름대로 다 하나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살고 있죠. 제가 그 연못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나름대로 하나씩 생태계를 가지고 연못 같은 생태계를 조성해서 살고 있는데 연못을 트면 어쩔까 하는 생각인 거죠. 저쪽에 연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가까운 연못을 이렇게 물을 터주면 물이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소통과 교감과 감성을 공감하는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연못들을 다 틀 때에 우리 세계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연못에 대한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물을 주고받았을 때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서 또 다른 연못으로 물을 주고받아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면 이게 인류 공동체라는 거죠. 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아왔는지, 잘 살아갈지, 잘 살아가게 될지를 시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죠. 어차피 저한테
시 이야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찮고 별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시라는 작은 연못을 사람들에게 터서 나누어주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앞으로 9번을 강연하게 될 텐데 저하고 지내는 동안에 가장 생각해야 할 게, 제일 앞에다 둬야 할 게 선입견을 지우는 겁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절대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연못이 터지지 않아요. 연못을 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연못을 터서 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무 물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나무 물을 안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자기 물만 가지고 있고 자기 연못만 가지고 있게 되어서 거기서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물을 서로 주고받아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서 우리 인류가 처한 이 어려운 국면을 공동체적인 정신, 나, 너, 우리라는 이 간단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적인 정신으로 이 코로나 정국이 아니고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선입견을 지우고 저와 같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